경찰이 부검 결과를 밝히면서 수사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마지막 40분간의 행적은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민군의 부친은 부검 결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그것만은 꼭 밝혀져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확인되지 않은 마지막 40여 분의 행적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과수 부검 결과 어제 익사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이 되는데 귀 뒷부분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음주 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윤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방금 이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검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결론은 어떻다는 거죠? 예, 그동안에 이제 의혹투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식 기관에서 이제 정식으로 발표가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 그동안에 그 이 손 씨의 그 귀 뒷부분에 있는 2군데 그거는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인은 익사,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마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기도와 폐에서 아마 플랑크톤이 발견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은 이제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익사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익사를 했는데 그러면 사망 그 시점은 언제냐? 음주를 하고 난 이후에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사망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그거는 2시간, 3시간이라고 꼭 그렇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망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뭐 익사한 것까지는 예상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물에 들어가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국과수의 사인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히려 이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격 시점인 3시 30분 이후에 사라진 40분에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직접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물에 들어갔냐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마지막 음주를 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다가 죽었는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게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3시 반, 4시 반 사이를 더 받쳐주는 증거들이거든요. 축 처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강물에 들어갔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실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셨다는 얘기인데 3시 반과 4시 반 사이의 진상을 밝히는 쪽으로 하고 계시니까 좀 더 힘내셔서 빨리 그걸 밝혀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신 말씀, 조금만 힘내셔서 밝혀주면 바랄 게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새벽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아들이 생전에 물을 무서워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도 올렸는데요. 아들의 성향으로 보나 취한 상태로 보나 스스로 물에 들어가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진에 보는 것도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간 사진인데 지금 손정민 씨만 유일하게 맨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있다. 그만큼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이런 걸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네. 아버님 핵심 의혹은 이거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 실종 당일날 새벽 3시 38분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손정민 씨와 친구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당시에 손정민 씨는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친구는 옆에 앉아 있었고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새벽 3시 38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손정민 씨는 사라지고 친구가 그 자리로부터 한 10m 떨어져서 경사진 곳에서 자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또 깨웠습니다. 그게 당일 같은 새벽 4시 20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이에 42분 동안에 과연 손정민 씨가 누워 자고 있다가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 얘기하시는 건 지금 경찰은 이제 익살했다. 그리고 음주를 한 지 한 2-3시간,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한 걸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 42분 동안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게 경찰이 지금 실제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그 42분간의 행적을 추적하고 복원하는 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정민 씨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하나의 의혹은 쓰러져 자고 있을 만큼의 술을 많이 마셨다면 과연 본인 발로 걸어서 물에 들어간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뭐 합리적인 의혹이시죠.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과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스스로 들어가서 실족사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특히나 물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42분간의 행적을 어떻게 이제 복원해서 설명해낼 수 있느냐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